백스컴. 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1, 2주 전까지만 해도 밤에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였었는데 금세 추워졌네요. 날씨처럼 이 PC 시장도 참 춥습니다. 코인으로 인한 채굴붐이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텼는데 고환율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상승은 되고 있었는데요. 케이스나 쿨러 4만원짜리 5만원짜리 5% 올랐다고 해봐야 몇천 원 오르는 수준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 상승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거의 모든 부품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올랐네요. 특히 인텔 CPU의 상승이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구성 대비 지난달과 비교를 해보면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 상태로 간다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 환율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신제품 소식을 살펴보면 AMD 라이젠 7000 시리즈가 출시를 하였으나 X670급 보드만 출시가 된 상태라서 하이엔드급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B650 보드라든지 아니면 인텔 CPU의 출시까지 기다려보고자 하는 분위기고요. 강화된 멀티 성능과는 별개로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게임 성능의 향상이 없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한 5600이라든지 5800X3D와 같은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CPU들에 많이 사용되는 A320, A520, B550과 같은 메인보드들은 거의 대부분 품절이 돼버린 상태고요. 입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새로 입고되는 부품들은 환율 올랐다고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달 인텔 CPU가 출시가 되고 RTX 4090이랑 4080 등이 출시가 되어야 그나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로 봤을 때는 고성능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텔 13세대 CPU에다가 B660이라든지 Z690 보드를 물리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30만 원대의 CPU로 PC를 제작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은 되어야 인텔 논-K 제품들이 나올 테니까요. 몇 달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AMD 5000 시리즈나 인텔 12세대 CPU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인 한 달간의 분위기는 말씀드려봤고요. 본격적으로 월가 견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견적 PC 구입 시에는 게이밍 키보드랑 마우스 그리고 장패드 모두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요. 옵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전화나 카톡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고 또 품절되는 제품들도 많은 상태라서 영상에 보여드린 것과 다른 부품이 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시면 그날그날 변경된 가격이라든지 부품 구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40만 원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AMD의 동무대죠. 라이젠 5 4600G 르누아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 6코어 12스레드로 무거운 작업만 아니라면 간단한 영상 컷 편집이라든지 사진 작업도 가능한 성능입니다. 이 구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용도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보고요. 롤, 피파, 던파와 같은 사양이 낮은 게임용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네요. 가격대도 부담이 없는 선이라서 고사양 게임을 안 즐기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학습용이나 가족용으로 딱 알맞는 사양입니다. 이번엔 60만 원대로 가볼게요. 13세대 출시가 코앞인데 10세대 i3가 등장을 했네요. 10만 원 전후로 구매가 가능한 CPU 중에선 이 모델만한 게 없거든요. 오버워치나 배그와 같은 게임들도 가능하고요. 너무 낮은 사양의 게임 말고 그래도 사양을 좀 먹는 3D 게임들을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 7만 원 전후를 추가하시게 되면 12세대 i3에 사용이 가능해져서 예산이 남는다면 12세대 i3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지금처럼 60만 원대로 최소한의 가격대로 게임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10세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2세대 i3 구성은 CPU와 메인보드만 다룬 구성이고요. 사이트에는 등록을 해놨으니까 60만 원대랑 i3 12세대랑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80만 원대로 가볼게요. i3 12100F 구성에 GTX 1660 슈퍼가 조합이 된 사양입니다. 1660 슈퍼도 꽤 오래됐죠. 엔비디아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신형 모델이 안 나온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1660 슈퍼가 여전히 현역입니다. 1660 슈퍼도 꽤 많은 모델들이 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품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견적에 포함된 갤럭시 모델을 포함해서
몇 가지 모델밖에 없는 상태네요. 1660 슈퍼의 금액대로 RTX 3050이 내려오면 딱일 텐데 내려오긴 내려오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더 높은 금액대의 그래픽 카드들은 계속 세대 교체를 하면서 성능 향상이 되는데 이 금액대는 몇 년째 제자리이긴 합니다. 1660 슈퍼가 출시된 지 좀 오래된 카드이긴 하지만 여전히 FH 해상도에서는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배그, 오버워치는 물론이고 스팀 게임들도 충분히 잘 구동되고 게임에 따라서는 풀옵션이 되는 게임도 있고 옵션 타협이 필요한 게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90만원대로 가볼게요. 이번 달 월간 견적자 하면서 90만원대가 뭘 넣어야 할지 꽤 빡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양을 준비해봤고요. CPU는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 i3 12100F랑 AMD 라이젠 5600이네요. 인텔의 경우 i3 12100F의 가격대가 꽤 많이 올랐는데 이 금액대를 대체할 제품이 없거든요. 게임 성능만 놓고 보면 또 아주 좋은 편이고요. 라이젠은 5600 아니면 5600X를 주로 쓰는 편인데 5600과 5600X의 금액차가 5만원까지 벌어지면서 5600 쪽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AMD 쪽 보드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현재 품절 상태라서 언제 품절이 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저희 재고 수량도 몇 장 안 남은 수준입니다. CPU는 i3랑 5600으로 나눠놓은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는 RTX 2060을 장착을 해줬거든요. 게임 성능만 놓고 보면 i3와 5600이 확실히 뭐가 좋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게임에 따라서는 i3 쪽이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5600의 확실한 장점은 6코어 12스레드로 4코어 8스레드인 i3보다 훨씬 여유있는 멀티코어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업도 하시거나 게임하면서 이것저것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5600 쪽이 더 부드럽게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딱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i3로 하셔도 좋겠네요. 가격은 약 3만원 정도 5600 쪽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4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RTX 2060 슈퍼로 그래픽카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성능은 당연히 2060 슈퍼가 훨씬 좋기에 좀 더 좋은 게임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2060 슈퍼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역시 사이트에 2060 사양과 2060 슈퍼 사양 따로 구성해 놓도록 할게요. 2060이나 2060 슈퍼급이면 FHD에서는 너무 높은 사양의 게임만 아니라면 풀옵션으로 대부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2060 슈퍼는 3060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고 2060 슈퍼와 3060의 가격차가 약 9만원 정도라는 걸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의 2060 슈퍼의 가격대는 꽤 메리트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2060 슈퍼도 재고 라인업을 보면 양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언제 품절될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RTX 3060이 장착이 된 100만원대 사양입니다. 90만원대 사양에서 그래픽 카드만 RTX 3060으로 바꿔준 사양이고요. 2060에서 3060으로 오면 성능 체감이 꽤 있는 편인데 가운데에 2060 슈퍼가 껴버리니까 좀 애매하죠. 가격적인 면에서의 메리트는 2060 슈퍼가 확실히 좋다고 보고요. 그래도 구형 모델보단 신형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2060 슈퍼의 8기가 VRAM보단 3060의 12기가 VRAM을 활용하실 수 있는 고해상도 모니터 유저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060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앞서 2060 슈퍼 사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60을 장착한 PC들은 FHD 해상도에선 대부분 풀옵션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90만원대에서 100만원대까지가 좀 혼돈의 영역이었다면 이번엔 성능 체감이 확실히 되는 120만원대로 가볼게요. 120만원대도 인텔과 AMD 두 가지 사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텔로 조합을 했을 때는 i5 12400F에 RTX 3060이 장착이 되고요. 5600으로 제작 시에는 RTX 3060 Ti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CPU의 게임 성능은 i5 쪽이 확실히 좋긴 한데 CPU 바를 많이 타는 게임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래픽의 성능이 더 중요하거든요. 게임 성능만 놓고 본다면 5600에 RTX 3060 Ti를 조합한 구성이 확실히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고요. 3060 Ti 구성의 가격이 5에서 6만원 정도 더 비싼 편이네요. 3060을 장착한 PC가 FHD 해상도에서 대부분 풀옵이라면 60 Ti를 장착한 PC는 FHD에서는 극소수 게임 빼곤 거의 다 풀옵이고요. QHD 해상도에서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3060급은 쓰고 싶은데 5600보단 i5 쪽이 땡기신다면 130만원대를 보시면 되겠네요. i5 12400F에 RTX 3060 Ti가 조합이 된 구성이고요. 13세대 CPU가 나온다고 해도 K버전이 우선 출시가 되고 가격대가 꽤 높을 거라 내년 초까지는 12세대 i5가 계속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5와 3060 Ti의 조합은 FHD, QHD 해상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사양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완전 고사양 게임들을 풀옵션으로 해야 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130만원대까지가 투자했을 때 가성비가 딱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엔 고사양 게임들에서 최대한 프레임을 뽑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구성들로 넘어가 볼게요. 150만원대고요. RTX 3070을 장착한 사양입니다. SSD는 P31
3500기가로 NVMe 모델로 변경이 되었고요. 60ti와 3070의 성능은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에선 조금이라도 프레임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에 스팀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알맞는 사양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QHD 풀옵션이나 게임 방송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알맞는 사양으로 가볼게요. 180만원대로 왔습니다. i5 12600KF랑 RTX 3070 Ti의 조합이고요. 메모리는 3600의 CL18 값을 갖고 있는 XMP 램이 사용이 되었네요. FHD, QHD 가릴 것 없이 쾌적한 환경으로 게임하실 수 있고 원컴 방송이나 영상 편집 등 뭘 하셔도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800W급으로 여유있게 장착이 되었고요. 200만원 미만으로 고성능 PC를 찾고 계셨다면 이게 딱 좋지 않을까 싶네요. 메모리는 용도에 따라서 32기가로 변경을 하시면 딱 200이 채워질 것 같은 뭔가 좀 업그레이드하기에 한 발을 남겨둔 사양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을 넘겨봅시다. 인텔과 AMD 두 가지로 준비했고요. 인텔 i5 12600KF랑 라이젠 7000 시리즈 발표 이후 다시금 게임킹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라이젠 5800X3D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80 12기가 모델이 사용이 되었네요. QHD 또는 4K 해상도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이고요. 이 구성보다 더 높은 사양도 현재 제작은 가능하나 그 정도 등급의 부품들을 보신다면 신제품 출시를 기다렸다가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만원 중반대의 시스템들이었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2022년 10월 월간 견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10월에 RTX 4090, 11월에 4080, 그리고 또 10월에 인텔 13세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번 신제품 발표 시즌은 정말 요상합니다. AMD 7000 시리즈를 발표를 하니까 라이젠 5000 시리즈의 판매가 더 많이 생겼고요. RTX 4000 시리즈를 발표하니까 RTX 3000 시리즈가 더 많이 팔리네요. 성능이 미친듯이 좋게 나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애매한 경계에 있게끔 출시를 하다 보니까 구형들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다린 사람들은 어쩌라고 말이죠. 판매자나 소비자나 신제품이 좋아야 구매욕이 생기고 기분 좋게 구입을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거든요. 가끔 댓글로 용산에 있는 3000 시리즈 재고 털려고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수입사나 총판들의 얘기고요. 저희와 같은 소매점들은 정말 자주 나가는 제품 아니면 주문 들어왔을 때 그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뭐 재고가 있는 걸 억지로 팔려거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신제품이 잘 나와서 소비자들이 구매욕이 생겨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저희는 가장 바라는 상황입니다. 실물을 만져보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슬프네요. 제발 좋게 나오길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문 주시면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상 97%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